이번 시간에는 공합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기기에는요, 제일 먼저 이 공합을 발생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공합을 발생하는 장치에는 이 공합을 압축해주는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압축기에는 용접형과 터보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용접형과 터보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용접형을 나눌 때는 왕복 피스톤 압축기, 회전 압축기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왕복 피스톤 압축기는 피스톤 압축기, 격판 압축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압축기로는 베인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터보 압축기에는 충류식과 원심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류식 같은 경우에는 날개의 바퀴를 축방향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고요. 원심식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방향으로 공기를 가속시키는 그런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회전 압축기는 베인 압축기나 스크류 압축기 말고도 스크롤형 그리고 루트 블로어 라는 압축기도 있습니다. 이 공기 압축기가 무엇이냐? 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기체적인 에너지로 변화하는 기계로서요. 공기를 압축해서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들어오는 공기의 압력과 나가는 공기의 압력의 비는 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흡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1이라고 하면 나가는 공기의 압력은 2 이상이라는 것이겠죠. 송출 압력이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면 송풍기라고 하고, 그 이상이면 압축기라고 합니다. 이 발생 장치에 의한 분류가 굉장히 문제가 잘 나옵니다. 0.1 미만이면 팬이라고 하고요. 0.1에서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면 송풍기, 그리고 그 이상이면 공기 압축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이 범위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수치 0.1, 0.1에서 1, 그리고 1. 보통 압축 공기 생산은 10바 이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0바는 10의 6승 파스칼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6승은 메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1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공기 압축기의 설치 조건으로는 집안이 견고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소음 진동을 예방해야겠고요. 저온 저습한 장소에 설치해서 드레인 발생을 적게 해야겠습니다.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 공기가 이제 배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이제 응축수라고 보시면 돼요. 응축수. 그것을 드레인이라고 하고요. 빗물, 바람, 직사광선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방접근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발생 장치에 의한 분류만큼이나 또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력에 의한 공기 압축기 분류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출력이 크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0.2에서 14kW면 소형, 15에서 75kW 사이면 중형, 70kW 이상이면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출 압력에 의한 분류로는 0.7에서 0.8MPa 저압, 1에서 1.5MPa 중압, 고압 1.5MPa 이상 고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통은 1MPa, 그러니까 10바 정도 생산한다고 했으므로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압이고요. 그 이하는 저압, 그 이상은 고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압축기의 종류입니다.
자, 왕복식 압축기가 있는데요. 자, 왕복식 압축기로는 먼저 피스톤 압축기가 있습니다. 피스톤 압축기로는 음, 우선 1단 압축기가 있고 2단 압축기가 있는데요. 보통 1단 압축기는 자, 4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2단 압축기는 15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까지이고요. 이를 초과할 땐 3단 압축기를 사용을 합니다. 피스톤 압축기를 간헐적으로 사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고장률이 낮고 장시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장률이 높고 다른 압축기에 비해 소음이 큽니다. 이 피스톤 압축기 같이 이제 왕복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게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식 압축기를 사용할 때는 그런 소음이나 맥동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이게 왕복으로 움직이게 되는 피스톤 그 압축기 이런 거에 대한 그 단점이죠. 그 격판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격판이라는 게 다이어프램과 같은 이 뜻인데요.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판인데 그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깨끗한 공기청정이 되느냐? 그 이유는 공기가 왕복하는 운동을 하는 그 피스톤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격판으로 흡입되는 부분과 운동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곳에 이 격판 압축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격판 압축기도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격판이니까 깨끗한 공기가 나온다. 깨끗한 공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압축기, 격판 압축기고요. 이 다이어프램이라는 용어도 같은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전식 압축기인데요. 예, 회전식 압축기로는 자, 베인 압축기와 스크류 압축기 등이 있는데 이 베인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에서 이제 흡입을 하면 이 로터가 회전자거든요. 회전자. 자, 흡입하게 되면 이것은 회전에 의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인 압축기가 이제 회전식 압축기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베인 압축기는 이제 편식된 로터가 흡입과 배출 구멍이 있는 실린더 형태의 헤어진 내에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 것이고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설치 비용이 좀 가격이 있겠죠. 높은 압력이 필요한 곳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과 오모가 측면과 볼로가 측면을 가진 두 개의 로터가 한 쌍이 돼서 이제 회전하면서 이 축방향으로 흡입된 공기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서 압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사형으로 된 회전자의 회전 운동을 통한 압축 생산이 되겠죠. 다음은 터보 생산입니다. 터보 압축기. 공기 유통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요. 대용량형에 적합합니다. 축방향과 반지름 방향의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개의 터빈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압축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스톤 압축기, 그러니까 왕복식 압축기와 회전식 압축기로 되는 어려운 이 대용량의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압축공기 분배 라인의 분류로는요, 이제 흡입 라인이 있고, 공기를 압축해서 흡입하는 관로 있겠죠. 그 라인이 흡입 라인이고요. 이제 공기 압축기로부터 생산된 압축된 공기를 빼내서 이제 애프터쿨러나 이제 공기 탱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결 라인, 토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송을 해줘야겠죠. 공기압 장치와 기기까지 압축 공기를 이송시키는 라인이 이송 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밸브에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제 제어 밸브와 공기압 액추에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기계 직접 연결하는 라인이 제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압 장치의 배기는 직접 대기로 방치하는 그 라인이 배기 라인이 되겠습니다. 애프터쿨러가 있는데요. 애프터쿨러로는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자, 공기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 고압의 압축 공기를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35도 정도로 낮춰주기 위해서 공기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온도도 낮추고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종류로는 자, 공기를 이용한 공냉식이 있고요. 물을 이용한 순냉식이 있습니다. 공냉식은 보수가 쉽지만 그 유지비가 쉽고 유지비가 저렴하고요. 그 공기 소비량이 많을 때는 순행식이 적합합니다. 공기 건조기입니다. 공기 건조기는 자, 공기 압축기로 공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우선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건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기 건조기 에어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종류 중에 흡수식 건조, 자 우선 흡착식 건조, 자 냉각 건조 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 흡수식 건조, 흡착식 건조, 냉각식 건조. 예, 흡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자 화학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흡수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지문 중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건조한다라고 하면 흡수식 건조인데요. 이것은 조회성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조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해서 이게 녹는 그런 현상을 조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회성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건조하게 됩니다. 자, 흡수액을 그러면 어떤 것을 쓰냐? 염화 리튬이나 그 폴리에스텐 등을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장비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죠.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2, 3일 정도만 보충하면 되니까 고장 발생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30도 이상의 공기가 입력되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좀 효율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흡착식 건조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습기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는 실리카 겔이나 자, 알루미늄 겔 등의 고체 건조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흡착식 건조가 가장 잘 나오는데요. 두 개의 타워 속에 가득 채워서 자, 습기와 미립자를 제거해서 초건조 공기를 소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 전업전, 이슬점 온도 마이너스 70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흡착식 건조는 이 저노점의 온도 마이너스 70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출된 문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70도다 뭐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7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70도입니다. 전호점. 냉각 건조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의 온도를 자, 이슬점 온도 이하로 낮추어서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냉각 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장 탱크입니다. 공기 탱크인데요. 유압에서 그 유압 탱크와 같이 그 저장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공기 저장 탱크의 기능으로는 우선 압축된 공기를 우선 저장하는 기능이 가장 많고요. 압력의 맥동 평준화를 해주고요.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냉각시켜서 압축 공기 중에 수분을 드레인으로 배출시키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저장 탱크의 기능 중 잘못된 것은 우선 가장 큰 역할은 저장 기능이죠. 그리고 공기 압동의 맥동을 제거해 줍니다.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주고요. 그리고 드레인 배출시키는 역할도 있었죠. 냉각 효과에 의한 수분 공급, 이것은 탱크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압축 공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자, 난연성입니다. 자, 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참고 부분을 보시면 물질이 연소하는 성질을 분류해 보면 자, 가연성, 이연성, 난연성, 불연성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연성은 자, 불에 본인이 잘 타는 성질을 뜻하는데 가연성 가스로는 그래서 뭐 수소나 그리고 아세틸렌 그 다음에 뭐 프로판, 부탄 등이 있죠. 프로판, 부탄. 이연성 같은 경우 착화 온도가 높아서 상온에서 위험성이 없는 것을 뜻하고요. 자, 난연성은 불에 타기 어려운 성질이 있고
불연성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 난연성과 불연성은 아예 타지 않는 성질이고요. 난연성은 불에 탈 수는 있으나 잘 안 타는 성질을 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는 불에 탈 수는 있지만 잘 안 타는, 거의 타지 않는 난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압축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죠. 저장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좋고요.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고요. 힘의 증폭이 용이하고 취급 간단하고요. 쉬운 방법으로 압축 공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활기입니다. 루브리케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윤활기가 중요한 이유는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루브리케이터입니다. 이 기호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다음 서비스 유닛에 대한 공기압 조정 유닛에 이 루브리케이터가 속합니다. 자, 이 기호가 윤활기, 즉 루브리케이터를 뜻하고요. 서비스 유닛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필터, 근데 이게 그냥 필터가 아니고요. 그냥 필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드레인 부치, 그러니까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드레인 부치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조절 밸브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은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 그래서 드레인 부치 필터, 감압 밸브, 그리고 루브리케이터, 윤활기가 이렇게 서비스 유닛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공유압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세 개를 빈칸,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빈칸을 둬서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압 조정 유닛의 그 구성기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 조정 유닛이니까 서비스 유닛이죠. 자, 우선 드레인 부치 필터가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압력 조절 밸브, 강압 밸브가 있어야겠고요. 루브리케이터 윤활기가 있어야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여과기입니다. 필터인데요. 필터는 우선 수분, 먼지 이런 것들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기인데요. 이것은 입구부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분, 유분, 카본, 녹, 먼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과를 시켜주고요. 공기를 여과하는 방식에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법, 충돌판을 받게 하는 방법, 냉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터의 종류로는 뭐 타르 제거용, 유분 제거용, 냄새 제거용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거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입니다. 자,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압축 공기를 생산했으면 이것은 내가 필요한 곳에 이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압축 공기를 운반하는 파이프를 배관이라고 하고 배관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나사부 조립 시에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도록 1에서 2산 정도 남겨서 감고요. 자, 분기관 주 배관으로부터 일단 위쪽으로 올린 후에 배관을 실수합니다. 배관 지름을 선택할 때는 자, 우선 그 지나다니는 그 유체의 양이 얼마인지, 배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허용 가능한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배관 내에 저항 효과를 주는 부속 요인의 양을 고려해서 배관을 지름을 선택해야 됩니다. 재료는 뭐 강관, 동관, 스테인스광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배관 이음으로는 이렇게 나사 이음, 플랜지 이음, 플레이어 이음, 플레이어 리스 이음, 그리고 고무 호스 이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플레이어 이음이 가장 많이 좀 출제가 가끔 되고요. 동관 이음 시 관끝 모양을 접시 모양으로 넓혀서 이는 것을 뜻합니다. 압력 조절기가 나오는데요. 자, 압력 조절기는 뭐 강압 밸브가 주로 사용돼서 주 회로의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압력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압 제어 밸브입니다. 액추에이터는 그러니까 이 실린더와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움직이는 방향, 속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밸브의 기능에 따라서 방향 제어, 논리턴,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밸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에서 사용된 유압 제어 밸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게 기름이냐 공기냐만 다르고 하는 역할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의 기호를 보시겠습니다.
네, 밸브 스위치 전환 위치를 사각형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1위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2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 예, 접속구가 몇 개 있냐? 여기 두 개 있죠? 이거는 2포트라고 하고요. 예, 유로를 뜻합니다. 이것은 유로를 뜻하고 화살표는 흐르는 방향을 뜻합니다. 매체의 흐름이 차단되는 위치는 직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로의 접점은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연결구가 있죠. 보통은 P, 여기가 이렇게 유압이면 T인데, 여기는 유압이면 공기압이므로 여기는 RST를 사용합니다. 129. 여기는 작업 포트 똑같이 AB를 사용을 하고요. 배관이 있는 129는 밸브에 직접 붙지 않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129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개의 전환 위치를 가진 밸브에서 중간 위치는 중립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3위치짜리는 보통 가운데는 무조건 중립 위치예요. 중립 가운데서 쓴다는 거죠. 멈춘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방향제 밸브 기호가 있는데요. 그 전에 밸브 작동 방식 보시겠습니다. 자, 밸브 작동 방식에는 수동 작동 방법과 기계적 작동 방법, 공기압 작동 방법, 전기적 작동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수동 작동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기계적 작동 방법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우선 수동 작동 방법으로는 내가 그 손으로 눌러서 작동하는 일반 수동 작동법이 있고요. 이것도 내가 누른 버튼, 이게 버튼이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 레버를 밟아서 하는 것, 페달을 밟아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동 작동 방법이 되겠고요. 기계적 작동 방법으로는 이제 플런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리고 스프링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롤러 버튼을 누름으로써, 방향수 레버를 누름으로써 하면 이건 기계적 작동 방법이 되겠고요. 자, 공기압 작동 방법으로는 이것도 방향을 잘 보시면 되는데, 공기압을 이쪽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삼각형 꼭지점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액추에이터로. 근데 그 반대다. 그럼 이것은 압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꼭 구분하시고요. 전기적 작동 방법에는 이렇게 이 선이 하나가 있는 것은 단동 솔레노이드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전기적 신호가 들어가면 코일이 여자가 되면서 이제 전자석이 되면서 전기적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에 간접 작동형 그 전기적 신호와 공기압도 같이 주려는 그런 신호가 이런 기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향제 밸브 기호를 다시 보시면 이거는 2포트 2위치짜리인데 여기 위에와 오른쪽은 좀 기호가 반대죠. 이게 반대. 정상 상태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상태 닫혀 있는 그 클로즈 상태입니다. 클로즈 상태. 그러니까 NC 상태죠. NC. 근데 지금 정상 상태가 이렇게 열려 있죠. 통한 상태. 정상 상태 열림 이거는 NO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거 조작을 했을 때만 연결하게끔 하려면 이걸 많이 사용하죠. 이곳을 밑에는 3포트 2위치짜리가 되겠고, 정상 상태로는 여기 막혀 있죠. 웨버 차단되어 있고 A는 R로 배기가 되고 있는, 계속 이쪽으로 공기가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작을 해주면 이게 P가 A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위치가 흐르는 방식이 되겠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업 포트로 이렇게 공기가 흐름으로써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작이 작동이 되면 이게 이쪽으로 흐르겠죠. 대기종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이 하나 빠졌는데요. 이 부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4포트 20짜리 그 제어 밸브인데 이것은
두 개 작업 라인이 있어서 복동 실린더 제어에 사용되는 이 공급 라인이 한 개, 백이 한 개, 그리고 A와 B가 이것은 작업 포트죠, 작업 포트. 자, 5포트 H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작업 라인도 두 개고요. 작업 라인 두 개, 두 개의 배출구. 복동 실린더 제어에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공합 실린더를 제어를 할 때 이 5포트 H 자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포트 3 위치 제어 밸브인데요. 이것은 자주 잘 안 쓰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포트 3위치 제어 밸브는요, 자, 이렇게 P와 R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유압에서 배웠던 이 텐덤형, 그러니까 무브화죠, 무브화. 그리고 이게 공급 포트가 막혀 있고, 이제 작업 포트와 이렇게 배기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4개 다 막혀 있는 올클로즈드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5포트 3위치짜리 이 부분이 작업 포트 막혀 있고요. 배기구가 이것은 자, 위에 지금 4포트 3위짜리 그 밸브와 비교를 했을 때 배기구가 하나 더 늘었죠. 배기구가. 그리고 5포트 4위짜리도 있습니다. 뭐 거의 안 쓰이는 밸브인데요. 그래도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밸브 연결규 표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알파벳으로 나와 있는데 A, B는 작업 포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작업 라인은 그래서 A, B, C로 나타내고 ISO 5599로 인해서 이제 숫자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246 짝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공급 포트라고 P가 공급 포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공급구는 P로 나타내고 숫자를 나타낼 때는 1로 나타내게 됩니다.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건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는 2,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 같은 경우 이거는 배출구죠. 배출구는 RST로 나타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R 말고도 ST,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R, 두 개일 때는 S, 세 개일 때는 T로 나타내고 숫자로 나타내면 홀수로 35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출 라인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숫자는 9. 제어 라인은 XYZ, 그 다음에 이것은 10, 12, 1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논리턴 밸브입니다. 논리턴 밸브에는 우선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거나 양쪽 방향의 공기의 흐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만 공기의 흐름을 허용하는 밸브를 논리턴 밸브라고 하는데요. 우선 체크 밸브, 공합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게끔 하는 것이고요. 여기 참고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체크 밸브가 아니라 체크 밸브는 이렇게 되는 걸 체크 밸브라고 하죠. 이렇게. 체크 밸브가 아니라 자, 오어 밸브입니다. 오어 셔틀 밸브.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공기의 흐름을 허용할 때 사용하는 밸브고요. 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원뿔, 볼, 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것은 보통 볼이 쓰입니다. 볼이. 판으로도 막을 수가 있고요. 자, 엔드 밸브는 그 양쪽에 입력이 둘 다 있을 때, 둘 다 있을 경우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오어 밸브는 이 교가 이제 오어 밸브죠. 자, 셔틀 밸브인데요. 양쪽 입력이 둘 중 하나만 입력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다음은 압력 제어 밸브가 있겠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릴리프 밸브 있고요. 기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입력되는 압력을 일정 압력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밸브가 되겠고요. 그 설정 압력 이상이 되게 되면 탱크를 보내줘서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가 있고 강압 밸브가 있는데, 강압 밸브는 주 회로의 압력에서 이제 액추에이터에 보내주는 그런 압력을 내가 더 압력을 낮춰줘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그때 사용하는 밸브가 강압 밸브가 되겠고요. 자, 압력 시퀀스 밸브는 일정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 자, A에서 B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순차적으로 내가 제어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압력 시퀀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 양방향이 있고 급속배기 밸브가 있는데요. 유체에 흐르는 양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인데,
우선 일반형 유량제 밸브는 이렇게 그 체크 밸브와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 한쪽으로는 이제 막혀서 이제 내가 여는 양에 따라서 이제 유체 양이 흐르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자유 흐름이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한쪽만 흐르는 것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밸브, 일반형 유량제 밸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방향을 제어하는 것, 양방향 유량제 밸브가 되겠습니다. 급속 밸브는요, 이 배기구에 그 설치를 해줘서 배기되는 속도를 되게 빨리 해줌으로써 실린더 속도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 보상형 유량제 밸브는 자, 외부 압력 부하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 그 조정기구가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패스 유량제 밸브는 펌프의 전 유량을 한 가지 기능에 사용하는 경우나 다른 기능을 위해서 유량을 흘려보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고요. 그리고 유량을 분류시켜줄 때 이렇게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밸브가 유량 분류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 밸브로는 자, 2개 이상의 밸브를 조합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밸브를 조합 밸브라고 하고요. 여기서 시간 제한 밸브의 구성 요소가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시간 지연 밸브로는요, 자, 일방향 유량제 밸브, 그 다음에 공기 탱크, 그 다음에 3포트 2인치 방향제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꼭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